안녕하세요. 의복여고 미적분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미적분 11차시, 실제로는 제트반 학생의 경우에는 13차시가 될 겁니다. 과제형 수업이 2시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1번째 이번 시간에는 EBS 수능 특강 2강 레벨 1, 레벨 2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끝난 후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두 번째 여러가지 미분법 단원의 시작으로 돌아갈 겁니다. 같이 EBS 수능 특강 2강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항의를 하면서 수열의 극한과 급수, 오늘은 급수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급수의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은 5월 6일이에요. 그저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다음 주 수요일 14일이 되나요? 13일이죠? 13일에 이제 등교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온라인 수업이 남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3반, XYban 학생들 모두 수업을 마무리 지은 후에 개학을 하고 나면 이제 똑같은 아마 진도에서 다시 함께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또 막상 개학을 한다니까 또 겨우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해진 친구들한테는 또 나름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할 텐데 다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요. 매 시간 힘들 거란 얘기를 하는데요. 또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그때그때 또 적응을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학을 하시면 우리는 아마 이 교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될 그 3학년 교실의 3층 교과 1실이거든요. 학교에서 거의 이제 유일하게 녹색 칠판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교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3반 학생들 모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실에는 책상이 이제 새 걸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좀 전 거보다는 좀 좋아요. 여기는 좀 예전 책상이기는 합니다. 네. 예, 아무튼 여기에 곧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 자, EBS 수능 특강 2강 급수의 레벨 1, 레벨 2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2페이지를 먼저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부터 시작을 해보기로 하죠. 지우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레벨 1은 다 할 건 아닌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선택형보다는 이제 서술형인 경우에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해서 먼저 조건을 전제를 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의를 좀 중요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문제를 먼저. 자, 수열 AN, BN에 대하여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두 수열이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무것도 정보가 주어져 있질 않죠. 자, 이때 자, AN의 급수는 4, 그 다음 2AN 더하기 3BN의 급수는 35가 되었답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BN의 급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런 느낌이 들죠. 아니 AN이 4로 수렴했대 급수가. 그럼 그냥 얘는 그냥 8이겠지. 그럼 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뭐 K라고 하면 얘는 3K겠지. A 8 플러스 3K가 35네. 끝. K는 9. 정답입니다. 풀었어요. 맞추셨어요. 풀었어. 하지만 이거는 좀 적절한 방법은 아니죠. 왜? 여기를 봅시다. 이거 급수잖아요. 우린 지금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그냥 2AN에 대한 급수를 따로 계산하고 3BN에 대한 급수를 따로 계산한 거예요. 자, 즉 이 덧셈을 두 개의 급수로 쪼갠 거죠. 여러분, 이 급수 두 개로 쪼갤 수 있나요? 언제만 쪼갤 수 있죠? 덧셈으로 연결된 경우 급수를 쪼갤 수 있는 건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할 때. 급수 2AN, 급수 3BN이 둘 다 수렴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둘로 쪼개놓고 나서 이렇게 각각의 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렴하는지 모르잖아요. 급수가 수렴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수렴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수렴은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일부러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 BN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수 하나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시되어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수렴했기 때문에 실수배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 알아요. 무슨 얘기냐? 자, 급수 EAN이라고 하는 이 급수는 실제로 E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수렴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8로 수렴하는구나.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8이니까 당연히 얘는 나머지 27이겠지. 그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데요. 식은 이렇게 써주는 게 사실은 좋죠. 자, 이렇게 봅시다. 한 줄의 식을 다 써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시그마 얘는요 2an 더하기 3bn에서 마이너스 그냥 똑같이 2an을 뺀 거거든요. 사실 이건 똑같은 식인 거 당연한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급수가 요 앞부분에 있는 요 급수는 35로 수렴했다는 것을 알고 뒤에 있는 얘는 8로 수렴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둘 다 수렴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두 개의 급수로 쪼개둘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좀 작게 좀 빨리 쓰겠습니다. 요 급수 하나랑 요 급수 하나랑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지. 왜 쪼갤 수 있냐? 수렴하니까. 따라서 값은 나왔으니까 됐죠. 이거는 35-8, 27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 시그마 3bn의 값이 27이었구나 라는 걸 안 거거든요. 그럼 자 이제 답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따라서 시그마 우리는 bn의 급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방금 우리가 알아낸 건 3bn의 급수잖아요. 그럼 3bn의 급수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되냐? 실수배 3분의 1배잖아요. 이게 수렴했기 때문에 3분의 1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얘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3분의 1배 9가 되는 거겠죠. 자, 꼭 뭐 이렇게 서술형을 써야 만점을 받아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급수와 극한의 성질을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셈과 뺄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급수로 쪼갤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언제 쪼갤 수 있느냐? 둘 다 수렴할 때가 돼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아니 물어봤잖아요. 그럼 수렴하겠지.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서수렴 과정에서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논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답은 동일한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들 써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죠. 2번 문제로 가봅시다. 그러면 2번은 레벨 1이지만 살짝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난 이런 거 이 문제를 보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괜찮은 겁니다. 첫째 행이 2인 수열이 있습니다.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네요. 자, 리미트 an 수열의 극한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이때 자, 급수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게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자,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수열이 마이너스 1로 수렴했어. 그러면 일단 급수는 발산해야죠.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급수는 발산한다. 자, 여기 조건 압니다.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의미가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a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급수가 이거 복잡하잖니. 이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급수의 값을 구하는 건데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라 그랬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급수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급수 등비거나 부분수거나 부분분수거나 아니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과 같이 소거되는 형태거나 이 두 가지는 소거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여야만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겠느냐? 등비수열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느낌을 받아야죠. 이건 뭘 것이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형태일 거야. 즉 소거되는 형태일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 문제는 소거돼 사라져야 돼. 착착착착 지워져야 돼. 그래야만 급수를 구할 수 있어 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하자. 지울 거야. 그럼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열해야죠.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유일한 아이디어입니다. 나열하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럼 뭐가 남는지 봐봐. 뭐 남나? 네, 해봅시다. 쭉 나열하세요. 그러면 해보면 일단 A1-A2, 그다음 A2-A3 지워지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질 거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줄을 쓰면, 자, 급수라는 것은 결국 극한을 구하는 거다. 무슨 극한을 구하는 거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다. 이 급수는 결국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나열해 보기로 하죠, 우리는. 우리는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극한이냐? 아까 봤잖아요. 얘는 나열하면. 첫째 항부터. 자,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지금 나가게 되고요. 그럼 저 뒤에는 AN 플러스 1. 항이 마지막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두 번째부터 쭉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 딱 이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죠. 답은 끝났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 2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예요.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리미트 an 더하기 1인데요. 여러분, n번째 항의 극한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하나 더 나간대로 어차피 얘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의 극한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얘 역시 마이너스 1. 다르지 않죠? 어차피 저 뒷부분에 있는 수열의 값을 항의 규칙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동일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뒤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끝났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 3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였네요. 자, 아직 레벨 1이에요. 레벨 1이지만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보다는 그래도 생각할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가면 금방 자 올라갑니다. 수능 특강의 규칙이 그래요. 어차피 수능이기 때문에 1, 2, 3에 3는 좀 난이도가 높은데 1이나 2나 이건 쉬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지? 라고 느낄 정도로 레벨 1과 레벨 2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3번 해봅시다. 네, 조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수열 A는 수렴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 성립을 했대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에서 되게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수열 A는 수렴했으니까 그럼 그 수렴하는 값을 우리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알파라고. 그러면 얘는 얘도 수렴, 얘도 상수하니까 수렴했겠죠? 극한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지금 수렴했기 때문에. 그럼 알파로 수렴했으니까 결국 얘는 2알파 플러스 6이 이런 거다. 잘 보세요. 급수예요.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계속해서 더하는 급수가 2알파 더하기 6이야. 뭐가 중요하지? 급수가 수렴이잖아요. 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열의 극한이 수렴했다는 건 전제로 나와 있고요. 지금은 급수가 2알파 더하기 6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값을 가졌다는 건 급수가 수렴했다는 거잖아요. 급수가 수렴했대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지? 급수가 수렴했으니 수열의 극한은 0이죠. 0이죠. 0.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자, 이게 수열의 급수와 극한과의 관계였습니다. 0이에요. 알파 0이라고. 이거 6이야. 답이 6이 아니고요. 6이에요. 6. 극한이 6이라고. 답도 6이네요. 끝. 내려갑니다.
되죠? 자, 4번 바로 가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의 값을 구하세요. 어떤 급수인가 들여다봅시다. 지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통째로 이 괄호 안에 전체로 n 거듭제곱에는 지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은 이것은 등비급수일 것이야 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지수로 표현됐으니까요. 저 지수 n 안에 있는 저 괄호 안에 있는 저 전체의 식이 공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가 수렴할 조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급수가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면 되죠. 첫째 항이 0이면 공비에 상관없이 항상 0이니까 급수도 0이겠죠. 하지만 두 번째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범위가 있죠.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구할 거예요. 그럼 가봐. 야, 얘 n제곱이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도 얘지. 1이니 n이 1일 때니까 첫째 항도 얘예요. 공비도 얘지. 네, 우리 이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결국 얘죠. 공비. 자, 공비이자 첫째 항 얘가 만약 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면 이 범위 안에 속해 있다면 저희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두 포함하네요. 첫째 항이 0인 것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됐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수 x값이 되는 거예요. 이 부등식 안에 있는 x를 찾는 거지. 연립부등식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부등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왼쪽 요 부등식을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 16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것이 0보다 큰 이 범위를 찾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오른쪽 부등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값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되죠. 첫 번째 뭐냐고 얘는. 이 뭐예요? x-4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어때요? 없지? 미안해요.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 빼고 다 되죠. x는 4가 아니다. 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혹시 이런 걸 편집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계약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이러는 거 매번 볼 텐데 귀찮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분의씩 풀면 되죠. 인수분해 잘 되네요. 자,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인가요? 자, 됐습니다. 이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이 범위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1번, 2번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끝났네요. 2와 6 사이에 있는 정수면에서 4는 아니어야 해. 누구야? 3과 5. 두 개가 되는 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되게 대표적인 문제죠. 자, 5번으로 내려가실까요? 자,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급수의 값을 구하시랍니다. 급수니까 등비급수거나 부분분수거나 소거되는 형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은 등비급수라는 느낌이 좀 들죠. 자, 등비급수가 되려면 전체가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좀 분자가 항이 두 개예요. 원치 않아 이런 건. 그래서 우리 생각은 쪽에서 식을 좀 정리해보자. 전부 다 지수의 형태,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시나요? 네, 하면 되지 뭐. 앞분모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기 전에 분모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둡시다. 분모는요, 얘는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거듭제곱을 따로 뺀 거예요. 2의 2n제곱, 그러니까 4의 n 거듭제곱꼴의 형태야, 그치? 자, 그럼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얘랑 얘 분모를 따로 쓰면 얘는 2분의 1분의 1 역수가 돼서 2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하나. 일단 두
분의 1이에요. 따라서 얘는 뒤에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급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두 개의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4분의 3, 4분의 1, 공비가 1보다 작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둘 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알아. 따로따로 등비급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나눠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얘는요? 쭉 쓰는 거잖아요. 공비 1 마이너스 4분의 3. 첫째 항 도 4분의 3이네요. 뒤에 마찬가지. 공비 4분의 1에 첫째 항도 4분의 1 형태로 잘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요. 6이니? 3분의 2니? 되시나요? 네, 따라서 찾는 답은 여기 3분의 20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등비급수는 교과서에 거의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잘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레벨 1 단원 문제였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서 레벨 2로 갈 텐데 여기는 문제가 좀 많아요. 앞쪽 5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8개가 있는데요. 한 7번까지는 가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적당히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래요. 여기 잠깐 왼쪽을 보여드릴까요? 자, 첫째 항이 6,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으세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일반항 어떻게 쓸까요? AN은 네, 교과서에 뭐라고 썼지? 고민하는 게 아니죠. 공차가 4야. 일반항 4에 틀렸죠? 첫째 항이 6이라는데 맞추지. 플러스 2. 등차수열 일반항 4n 플러스 2. 자,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차가 n 1차항의 개수였습니다. 자, 이때 수열 bn을 다시 an의 n항까지의 합으로 정의를 한답니다. 부분합으로 정의를 하겠대요. 이건 계산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럼 이제 bn을 구하시죠. 어차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n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b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에요. 4n 플러스 2라는 수열에.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 혹시? 바로 시그마 공식 쓸까요? 4 곱하기 여기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2였으니까 2. 식은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죠? 따라서 bn은 얼마니? 하면 네, 전개할까요?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n 4n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였습니다. 또는 미래를 내다보는 친구들은 센스 있게 이렇게 쓰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자, bn 구했습니다. 이제 자 값을 구하러 가죠.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겁니다. 급수인데요. bn분의 4예요. 아니까 써놓고 갈까? 그럼 얘는 bn이라 하면 얘거든. 요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약분할까요? n 플러스 2 분의 2. 이 급수를 계산하는 거야. 자, 급수를 계산합니다. 등비급수 아니겠지? 뭐겠습니까? 부분분수. 딱 보이지 않아요? 얘는. 따라서 얘는 바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부분수 쪼개시죠? 빼면 2니까 바로 2분의 1 약분 되겠네요. 따라서 남는 건 n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항만 남게 될 겁니다. 이제 급수는 교과서에 계산했던 것 그냥 바로 이어가도 될까요? 네, 나열해 보시면 앞에 두 개씩 남게 되죠. 따라서 결국에 남는 건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서는 쭉쭉쭉 소거가 되나요? 네, 소거가 되고 저 뒤에 가서는 어차피 다 0으로 실험하는 것들만 남게 돼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겠죠? 자, 얘가 바로 제가 찾는 답이 될 겁니다. 2분의 3이겠죠.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항. 자, 2번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요거 문제가 좀 작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2번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의를 정확하게 좀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가자. 두 수열이 다음 그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때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부터 일단 가봅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급수를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그 수열의 급수가 1이랍니다. 무슨 수열인지 아나요, 우리? 어떤 수열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 수열의 생뚱맞게 급수를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얘네 감을 잡아야 돼요. 계산도 못하는데 뭐하러 1이라는 값을 알려줬을까? 1은 페이크지. 중요한 건 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급수가 수렴했으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극한이 0인 거죠. 실제로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자, 그럼 얘가 0이면 이 사실도 하나 알 수 있다? 이미 이거 보고 지금 우리 느낌 왔잖아. 얘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니 혹시? 이 거듭제곱이라는 이 수열이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게 0입니다. 됐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한 건 혹시 AN 곱하기 BN의 극한값이 얼마일까? 그것만 알아내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빼면 되잖아. 거듭제곱. 나로 가봅시다.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답니다. 누가 봐도 샌드위치 정일 거예요. 바로 극한 그냥 구해볼까요? 요거 2차항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죠? 둘 다. 자,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했습니다. 즉, 나에서 바로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그렇다면 bn의 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bn 수렴하는 애였다고. 그럼 어때요? 여기로 올라가면. an 구할 수 있나요? 예,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3 맞죠? 2분의 3 맞아요. 쓸 때는 자, 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우린 요 극한이 0이라는 거 알거든? 여기서 bn을 빼면 되는 거죠? 자,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식이 서술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논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서술형 답안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써서 풀든 안 풀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 시험의 문제고 공부는 알고는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bn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아요. 수렴이니까 따로 쪼개어 놓을 수 있죠. 따라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애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애. 따라서 AN의 극한은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사실 이미 우리는 눈으로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리미트 AN이 2분의 3이라는 거 좋아요. 끝나지 않았니?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썼잖아. AN과 BN의 곱의 극한이 얼마였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플러스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 다 됐나요? 네,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 수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뭔가요? 예, 거듭제곱에서 빼야지 2배의 리미트 AN, BN 얘를 뺄 거잖아. 2배를 뺄 거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 모습이네요. 따라서 답 나왔습니다. 2분의 9가 되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게 마지막에 풀이가 좀 위로 올라갔지만 천천히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문제가 길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칠판 지울 때마다 달가달가 소리가 나가지고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뒤는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그래요. 해놓은 건데 잘 안 되네요. 예. 물리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신상 선생님이 여기다 이걸 박아놨는데 소리 좀 덜 나라고.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자, 됐습니다. 3번 가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과 로그 함수의 교점을 각 pn, qn이라고 하랍니다. y는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얘랑 얘랑 두 개의 로그 함수랑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를 qn, pn이라고 하래요. 그거부터 일단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다 바로 그냥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 그럼 첫 번째는 얘랑 만나는 점을 한번 채웁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로그 2의 2분의 x가 n이 되는 x좌표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x값이 얼마일까를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이거 바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때요? 로그 두 개를 쪼갭시다. 그럼 어때요? 로그 2의 x. 계속해서 적응하셔야 되는데 이게 로그예요. 저게 뭔가 싶겠지만 이게 로그입니다. 로그. 누가 봐도 로그예요. 그렇죠? 다음 뒤에는 로그 2의 2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자, 좀 정리하면 로그 2의 x는요. 이항시킨 겁니다. 1-n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pn이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x좌표에서 이제는 바로 구할 수 있죠? x좌표는 x는 지수겠지? 2의 1-n 거듭제곱 컴마 y는 n이었으니까 y좌표는 n이겠죠. 계산 됐습니다. pn 하나 구했어요. 그럼 똑같이 qn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로그 4의 x분의 1 이것이 자 n이 된다. 이건 뭐 좀 더 쉽겠네요.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네. 마이너스 로그 4의 x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n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x는 바로 계산해볼까? x는 뭐죠? 네, 4의 거듭제곱이에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n제곱 즉 2의 마이너스 2n 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구했습니다. qn의 좌표는 그럼 뭐냐? x좌표가 2의 마이너스 2n 거듭제곱 컴마 n이랍니다. 자, 두 개의 점의 좌표를 구했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나 봅시다. pn과 qn이라고 하는 이 두 점의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냈어요. 지금 문제가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pn, qn.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y좌표가 n으로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돼요. 누가 큽니까? 비교해야 되나요? 밑이 2잖아. 지수가 작으면 작겠지. 얘가 작아야죠. 못 믿겠으면 빼보시면 됩니다. 1-n이 마이너스 2n보다는 크잖아요. 빼보면 1 플러스 양수잖아. 제가 커야죠. 지수가 큰 쪽이 더 큽니다. 자, 얘가 오른쪽에 있고 얘가 왼쪽에 있어요. 빼면 되겠지. 따라서 이 둘의 차는 2의 1-n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 2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열 an이야. 끝났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자, 원하는 답을 한번 구해볼까요? 급수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는. 수열 an 우리 여기다 나타냈고요. 이제 요 수열에 대한 급수를 계산하는 건데 느낌이 오시죠? 따로따로 등비급수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뭐 답은 구할까요? 자, 여기다가 바로 계산합시다. 이제 급수는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자, 얘인데 얘는 자, 이렇게만 정리하면 가장 좀 편안합니다. 지수를 n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지수를 n으로. 그러니까 부호만 사실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요. 얘는 2분의 1에 n-1 거듭제곱이에요. 됐죠? 자, 뒤에 것도 봅시다. 마이너스 또 얘도 급수입니다. 좀 자리가 없지만 보세요. 여기다 쓸 걸 그랬네요. 자, 얘는 지수를 n으로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제곱 합시다. 뭐야 얘는? 4분의 1에 n 거듭제곱으로 자, 잘 만들어진 겁니다. 끝이에요. 우린 이 등비급수 계산하는 겁니다. 되죠? 되잖니? 이 등비급수 뭔데 얘는?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0.1이잖아. 1. 첫째 항 1.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 됐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자, 4분의 1 n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첫째 항 4분의 1 공비 4분의 1. 이 두 개의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문제와 같았던 거죠. 네.
되네요. 따라서 찾는 답은 계산하시면 3분의 5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답이겠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 로그 함수 잘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떡하지? 그래프를 굳이 그려야지 않아도 되는 문제네요. 사실 겁먹지 않고 들어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로그 함수 그래프는 그려야 됩니다. 우리 바로 교과서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게 로그 함수의 극한이야. 당연히 함수는 알아야 돼요. 내려가겠습니다. 4번으로 가봅시다.